27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름 돋았을 정도로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현실감이 드시도록 일기식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비도 계속 오겠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취업난에 술 생각이 나서 친한 대학 친구와 강남역에서 막걸리를 거하게 한잔하고 새벽 2시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 오랜만에 마신 술인데도 그날따라 안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살짝 알딸딸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 집 1층인데다가 비가 며칠 내내 와서 집안은 정말 말 그대로 찜통 그 자체였지. 피곤했던 나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어. 몇 시간쯤 흘렀을까?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면서 잠이 확 깨더라고. 아직 아침이 아니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게 신기했지. 새벽 늦게 잠들었는데도 피곤한 느낌이 전혀 없이 정신이 뚜렷한 상태였거든. 그렇게 눈이 번뜩 떠지고 침대 머리맡에 넣은 핸드폰을 켜서 봤더니 시간은 새벽 4시 반에 넘어가고 있었어. 난 잠이 많고 평소에 잠들면 누가 먹어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는지라 이렇게 잠을 자는 도중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일은 드물었어. 그렇게 다시 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다시 머리맡에 두고 천장을 잠시 쳐다보는데 갑자기 정수리 쪽에서 소름이 확 돋으면서 등 뒤로 쫙 퍼지는 거야. 이상하다라는 느낌과 함께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아 뒤를 돌아봤어. 참고로 내 방 창문은 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에서는 밖이 다 보이지만 밖에서는 내 방에 불을 켜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밤에 내 방에 불을 켠다면 밖에서 내 방이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라고 보면 돼. 그렇게 정말 27년 살면서 소름이 확 돋으면서 그런 이상한 느낌은 처음 받아봤고 순간 밀려오는 공포심에 침대 위에 앉은 상태에서 창문 쪽으로 뒤돌아보는 순간 와, 정말 이렇게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 창밖 바로 앞에 있는 단풍나무 아래서 누가 날 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 방은 현재 불이 꺼져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고 내 방 바깥쪽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근처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그 단풍나무 옆에 서 있는 사람 뒤로 가로등이 있는지라 그 사람 형태만 검게 보이는 상황이었어. 그냥 누가 서 있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였지. 정말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 완전 몸이 굳은 상태였고 그 사람은 그 단풍나무 옆에서 날 쳐다보며 서 있는데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게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형태에 다른 걸 내가 착각하고 보고 있는 건지 정말 오만 생각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스쳐 지나가더라. 그것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내 방을 향해 서 있었고 난 그것의 얼굴이며 무엇을 입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가로등에 비춰진 몸의 형태만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게 키가 좀 작은 사람의 형태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었어. 그런데 서 있는 그것의 저 뒤로 누가 한 명이 또 서 있는 거야. 지하주차장 입구 가로등 바로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담배를 물고 서 있다는 것과 마치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 방 쪽을 향해 서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피던 담뱃불을 확실히 기억했던 터라 그 사람이 서 있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고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 지금까지 적은 모든 걸 알아채고 생각하고 보고 느낀 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략 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는 건 내가 그 순간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 잘 알겠더라고. 집이 하도 더워서 모든 방문을 다 열고 자던 터라 소리를 질러 부모님을 깨우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소리를 지르면 내 방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가로등 밑에서 담배 피며 서 있는 그 사람이 어떡할지 너무 무서웠던 거야. 물론 내 방과 그것들 사이에는 창문이 있었지만 공포를 느끼고 있던 그 순간은 유리가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단지 소리를 지르면 그것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 그렇게 내 방 창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다시 쳐다보는데 뭔가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쳐다봤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됐던 게 머리 크기에 비해 어깨가 상당히 좁았고 다리로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어디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어. 정말 한 2, 3초간 자세히 보았을까? 머리에 확 스치는 게 인형이다라는 거였어. 정말 살면서 인형을 보고 이런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는 건 처음이었고 또 이게 정말 내가 판단한 대로 인형인지 확신도 들지 않았어. 그렇게 굳은 상태에서 시선은 그것들을 향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조금씩 뒷걸음질 쳤어. 정말 소리 지르지는 못하겠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단순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내 방문 앞에 서서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 소리를 지른다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수준의 목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빠를 몇 번이고 불렀는지 모르겠어. 내 방문 앞에 그렇게 서서 차마 등 돌려 부모님 방으로는 가지 못하겠고 왠지 그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시선은 창문 쪽을 고정한 채 문 앞에 서서 아빠를 수십 번 불렀던 것 같아. 아버지가 깨셔서 새벽에 뭐하냐면서 짜증내시며 내 방 쪽으로 오셨고 내 방문 쪽으로 오시는 순간 뭐야 저거 하시면서 내 어깨를 잡으시는데 진짜 안도가 되어서일까 순간 다리가 풀리더라. 아버지께서는 뭐야 저거라고 말하심과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내 방불을 켜셨고 그것의 모습을 보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 단풍나무에는 인형이 걸려 있었고 크기는 얼마나 큰지 정말 내 키에 3분의 2만한 크기의 인형이었어. 인형이라고 하면 동물 인형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 소름 끼치게 생기고 사람답게 생긴 인형은 처음 본 것 같아. 지금도 그 인형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파란색 줄무늬 반팔티에 파란 바지를 입고 웃고 있는 남자아이 인형이었어. 사람처럼 눈도 있고 그리고 입은 웃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배트맨 영화에서 보는 조커 웃을 때 그 찢어진 입과 매우 유사했어. 이사할 때 쓰는 노끈으로 그 인형의 목을 나뭇가지 위에 매달아 마치 서 있는 듯 내 방 쪽을 향해 매달아 놓은 거였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또라이 새끼였지. 그렇게 내 방 불을 켜고 놀라신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란 느낌을 받으셨는지 냅다 현관 쪽으로 나가셨어. 그제서야 나도 아버지 골부채를 하나 들고 따라 나갔지. 정말 나갈 때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웬만하면 한번 소름이 돋고 없어지잖아. 그런데 그때는 소름이 정말 계속 온몸에 맴돌더라. 아버지는 나가시자마자 그 단풍나무로 가셨어. 그런데 사실 난 그것보다 저 멀리 서서 담배를 피던 그 사람이 더 궁금한 거야. 골프채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겠다. 용기를 내어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냅다 뛰어가 봤어.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더라고. 혹시나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 몇 대 세워져 있는 차 사이에 숨어 있을까 싶어 그 앞에 주차된 차를 샅샅이 뒤져보고 차 안도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아버지와 내가 뛰어나가는 소리에 놀란 어머니는 바로 경비실에 연락하셨고 그렇게 그 새벽에 경비 아저씨 4분 정도가 달려오셨어. 경비 아저씨들께서도 그 단풍나무에 걸려있던 인형을 보시더니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셨어. 이게 뭐냐고 하시면서 보시는데 플라스틱 검은 안경을 쓴 남자아이 인형이었어. 크기는 대략 1m 정도 됐고 눈도 정말 사람 눈처럼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입은 살짝만 웃고 있는 입인데 그 입 위로 빨간색 사인펜 같은 걸로 칠해 크게 웃고 있는 입으로 그려놨더라. 정말 아까 말했던 조커같이 웃고 있는 입처럼 똑같이 그려놨어. 그렇게 다들 한참 그 인형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갔던 게 바로 CCTV였어. 그제서야 아버지와 경비 아저씨들께 모든 걸 설명드리고 아파트 전체 CCTV를 전부 다 돌려봤어. 돌려본 결과 정말 세상이 무섭고 험하다는 걸 느꼈어. 지금도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해. 우리 집이 101동인데 그 주위에는 CCTV가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어. 한 대는 101동 아파트 현관 쪽, 한 대는 내 창문 앞쪽을 멀리서 찍는 가로등 근처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한 대는 주차장 입구를 찍는 거였어. 새벽 2시 20분을 조금 넘어서 내가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는 게 보였어. 우리 아파트 정문 쪽에서도 한번 찍혔고 내가 방불을 킨 거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내가 잠을 자려고 방불을 끄는 것까지 찍혔어. 그리고 새벽 3시 50분 그 사람이 골프 우산을 쓰고 큰 가방을 한쪽 어깨에 짊어진 채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 CCTV로 따라가면서 보니까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 세워진 차 뒤에서 우산을 쓰고 서서 담배를 연달아 3개를 피우더라고. 그리고는 내 방 쪽 창문으로 걸어와서 인형을 노끈에 묶어 그 단풍나무에 거는 거야. 그런 뒤 다시 저 멀리 뒤로 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소나타 뒤에서 담배를 또 하나 물었어. 그동안 차가 몇 번 들어오고 아파트 주민분들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갈 때면 자연스레 핸드폰을 꺼내면서 만지작하는 것까지. 결국 내가 그때 보았던 저 멀리 서 있던 건 귀신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란 게 확실해졌지. 그렇게 약 1시간을 더 서 있더라. 시간도 정확히 기억해. CCTV에 새벽 4시 42분에 내 방불이 켜졌고 켜짐과 동시에 그 사람은 우산을 접고 냅다 튀더라.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듯 정문 쪽이 아닌 뒷문 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 후에 경비 아저씨들과 나와 아버지가 인형을 내려서 확인하는 모습들까지 전부 찍혔어. 여기까지가 내가 며칠 전 겪었던 일을 그대로 적은 거고 현재 관할 경찰분들이 오셔서 CCTV 자료하고 인형, 그리고 가로등 밑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까지 다 가져가셔서 조사 중이셔. CCTV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기다려보라는 상태야. 아파트가 총 12동밖에 없고 또 아파트 단지 경계로 담이 다 쳐져 있어서 외부 사람들의 유입이 어려워 보이지만 외부인이 들어올 때마다 경비분들께서 일일이 다 묻는 건 아니기에 아버지와 몇몇 주민분들의 건의로 현재 경비분들의 인원수를 늘렸고 밤이 되면 2시간마다 순찰이 다니셔. 그때 사건 당시에 오셨던 경비 아저씨들 덕분에 조금 마음은 놓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공포는 하나도 가시질 않았고 경비 아저씨들께서는 그 단풍나무를 감사하게도 베어주셨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지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우리 아파트 단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쏜살같이 후문으로 도망갔다는 점, 그리고 왜 하필 내 방이었는지, 과연 그놈이 한 행동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리고 또 내가 27년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에게 원한산 짓을 한 적이 있는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되더라. 현재도 그렇고 나름대로 평범하게 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학창시절 누구를 괴롭힌 적도 일체 없었고 그냥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나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하고 무섭기도 해. 사실 그 사람을 못 잡는다면 정말 앞으로가 더 두렵기도 하고. 취준생이라 하루 종일 학원과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의 경험 이후로 저녁을 먹을 때쯤이면 집에 일찍 들어오곤 해. 그 이후로 내 방 블라인드는 열린 적이 없었고 내 방 창문도 열린 적이 없어. 지금도 잘 때면 어린애 마냥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겠고 그 인형의 얼굴이랑 저 멀리 서 있던 그 사람의 실루엣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미칠 지경이야.
빨리 결과가 나와 그놈이 잡혀서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고 싶어. 경찰관 한 분이 인형 수거해 가시면서 나한테 그러셨거든. 아무런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러한 기괴한 방법으로 사람을 놀래키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경우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스스로 만족을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